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2부 순서 타이틀은 최반장. 그런데 오늘은 최박장. 자, 함께 하실 분 최영일 평론가님 최. 안녕하세요. 예, 장윤선 기자님 짱. 네, 안녕하세요. 반균 기자님 오늘 사정상 못 나오셨어요. 정치 이슈에 처음 인사드린 분 박연미 경제전문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누구라고 얘기해야죠? 아, 예, 저는 지금 무적 됐습니다, 기자라고 일하고 박연미. 있습니다. 네. 무적 기자는 뭐예요? 네, 적이 없는 기자죠. 오. 무적. 네. 아무도 못 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럼요. 오. 천하무적. 네. 적이 없으면 여기만 있어요? 이런 개그 위험합니다. 이렇게 네. 웃으면요 네. 아재된 거예요. 아, 그러네요. 아 근데 적이 없다는 거는 진짜 대단한 건데요. 그렇죠. 네. 네, 왜냐하면 대충 적이 다 많거든요. 맞아요. 기자들은 어떤 그렇죠. 기사 특히 예. 정치부 기자들은 요즘 많이 까이니까 좀 새롭죠. 무서워요. 적이 없는 사람을 전문용어로 무걸호인이라 그러고 무걸호인은 기사를 쓸 수가 없어요. 아이고, 기사의 핵심은 가시거든. 뼈가 있어야 한다. 그럼요. 네. 예. 자, 첫 번째 뉴스. 근데 반경 기자는 왜 안 나와요? 이제 안 나온대요? 아닐 거예요. 최근에 예. 직장을 옮겨서 예. 오늘이 첫 출근입니다. 오늘 주간 경향으로 주간 옮겼어요. 경향으로. 예, 첫 경향으로. 출근을 방송을 나올 순 없잖아요. 회사를 가야지. 예. 첫 출근은 9시까지 하나요? 그럼요. 우린 방송 10시부터인데 9시 갔다 오는데. 자, 찍고 출근표 띵 찍고. 그럼요. 예, 자, 첫 번째 뉴스. 네. 아마 어제 예.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이 목포 예. 김대중 노벨 평화상 기념관 앞에서 열렸던 제1회 김대중 마라톤 대회에 참석했다가 예. 60대 여성으로부터 계란을 맞았습니다. 네. 달걀 세례를 맞았는데요. 이분이 광주 안철수 연대 팬클럽 회장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어제 하루 종일 뉴스토픽에 계란 맞은 박지원 이게 이제 상위권에 계속 올라 있었습니다. 어제 이제 현장에 가 있었던 분들하고 제가 쭉 전화를 해서 취재를 했는데요. 바로 옆에 김홍걸 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 옆에 있었어요. 제가 여쭤봤더니 갑자기 퍽 소리가 나가지고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봤더니 박지원 의원이 계란을 맞았더라. 근데 예. 너무 놀란 것은 어떻게 그렇게 명중할 수 있었을까. 그러게요. 너무 놀랐다. 어깨에 이제 맞고 얼굴에 예, 튀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놀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국민의당 내부를 좀 쭉 취재를 했더니 원래 그날 깽판 친다 이런 소문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미 이것은 파다하게. 우발적으로 사고가 난 것이 아니라 계획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국민의당 내부에서 제가 내부 취재를 한 겁니다. 그 내부에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일부 호남 지역 의원들도 굉장히 의미 있는 행사지만 참석하지 않은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데 괜히 깽판 친다는 소문이 있는데 공연이 갔다가 불미스러운 일에 복면을 당하게 될까 봐 아예 가지 않는 이런 경우도 있었다는 거고요. 예. 근데 이제 현장 굉장히 아수라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 물러가라. 그렇죠. 예. 맞아요. 물러가라 이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또 철수하라. 간신배. 안철수 간신배 물러가라. 찌찌뽕 하셔야죠. 그분이 코러스로 하시네. 그랬고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거죠. 김대중 비자금 논란.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100억 좀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CD 논란 때문에 뭐 그런 거 폭로했고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여길 와. 뭐 이제 이런 분위기였었던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가 되니까 이제 또 일각에서 박지원 물러나라 하면서 이제 계란을 투척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친한 반한 간에 양측 간에 상당한 감정 싸움이 됐었던 상황인데요. 제가 어제 박지원 대표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괜찮으시냐고. 그랬더니 좋습니다. 이렇게 오면서 제가 소인배니까 대인배한테는 져야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목포 지역이기 때문에 목포 지역이고 본인이 목포 지역구의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다 초대된 손님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자기가 맞아서 이 상황이 마무리되는 게 낫지 오히려 손님이 맞았으면 안철수 대표가 맞았으면 어떻게 됐겠냐. 오히려 그게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차라리 내가 맞은 게 낫다. 이제 이렇게 넘기는. 어제도 첫 번째 워딩이 내가 맞아서 다행이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제 박지원 대표
호감도가 급상승했어요. 맞아요. 초연하게 네, 대응했습니다. 굉장히 어제 대응을 그러니까 네. 정말 오래 정치한 정치구단답게 예. 이제 행동을 한 건데 안철수 대표도 완주했어요. 그 와중에 5km를 부인 김미경 교수하고 같이 5km를 다 뛰고 완주를 했는데 우린 그 5km는요 쪽발로 뛰어도 완주예요. 오 정말요? 깽깽이 발이 잘하죠. 깽깽이 발. 깨끔 근데 말. 이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겁니다. 목포는 네. 그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상징성이 엄청나게 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아직도 어르신들이 네. 이제 취재를 가면 아직도 이제 그 좌판 깔고 이렇게 장사하시는 어르신들 여쭈면 아직도 우리 선상님이에요. 아, 하이도 목포 예. 신안 목포 네. 신안. 신안. 네, 그러니까 아직도 이제 선생님 이렇게 이제 추앙받는 분인데 어쨌든 영원한 비서실장인 박지원을 향해서 계란을 투척해서 이른바 모욕을 준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우리 이제 굉장히 어려워지겠다. 끝났다고 봐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당이 박지원 대표 개인으로는 정치로 보면 네. 순수히 정치 공학적으로만 셈법으로만 보면 엄청난 본인에게는 플러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는 국민의당을 털고 민주당과 손을 잡을 명분도 세운 거고. 세운 거죠. 예. 사실상 예전에 정치적으로는 훨씬 플러스죠. 계란 맞은 정치인 치고 득이 없었던 분은 없어요. 그럼 김영삼 저한테 하나 전 던져주세요.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네. 또 정원식 총리. 외대 사건, 네. 정원식 국무총리 국정을 반전시켰죠. 그렇죠. 사진 한 장으로. 예, 사진 한 장으로 그래서 완전히. 뭐 계란은 큰 문제가 아닌데 그런데 이제 안철수 대표가 바로 옆에 없었기 때문에 예. 이 우원식 의원에게 생색을 네. 냈어요. 네. 아이고 이거 집권 여당 민주당이 네. 맞았어야 되는데 내가 맞아서 다행이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네. 어제 맞아요. 분위기는 굉장히 네. 좋았습니다. 개인 배 아, 네. 마케팅. 예. 그러니까 우원식이 맞아야 되는데 내가 잘못 맞았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우원식 대표한테 전화했어요. 그래서 박지원 대표 왜 그러는 거냐 그랬더니 우원식 대표 얘기가 아 몰라 왜 내가 맞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민주당으로서도 그 목포 지역 민심을 상당히 이제 이를테면은 경쟁이잖아요.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네.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경쟁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자면 좀 민심을 상당히 얻는 계기 그리고 이제 일종의 이제 누가 더 적통이냐 그러니까 국민의당이냐 민주당이냐 이게 논쟁도 좀 있는 거잖아요. 그 지역 여론 안에서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박지원 그리고 민주당에게 상당히 플러스된 상황이었다 이렇게 볼 예.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국민의당은 점점 더 호남에서 이제 어려워지겠죠. 어려워질 예. 것 같아요. 그래서 당 지금 내부에서도 금도를 넘은 거거든요 이게. 예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 내부에서 그래요. 참 정신없는 사람들이다. 제1회 김대중 마라톤 대회라는 그 상징성에 계란을 던졌기 때문에 이거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그 우리가 어떻게든 이거를 풀어야 되는데 큰일 났다. 이게 어제 상당한 위기감이 있었어요. 박 전 대표가 어제 조금 더 위트가 있었으면 완주해갖고 우승한 사람에게 네. 계란 한 판을 딱 선물. 그 완전 그 던진 사람들의 정치적 의도가 희화화되는 거거든요. 네. 당신들이 해봐야. 아, 완주하신 분들한테 예. 아니 완주하신 구운 달걀 분들은 하나씩. 아니 그럼 제명 딱 큰 판 한 판. 그럼 이제 사진 찍혀나갈 거 아니에요. 사진 계란 맞은 모습과 계란 한 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어찌됐든 국민의당하고 이제 바른정당 통합 계속 하려고 하는데 이 상황에서 이런 사태까지 벌어지고 특히 이제 박주원 최고위원회 앞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김대중 전 대통령에 비자금. 대한 비자금 의혹을 제보했던 당사자이고 사실 이게 은행에서조차도 초반에 이게 가짜라는 거를 양도성 예금증 100억짜리 네. CD가 네. 가짜라는 것을 밝혔어요. 근데 주성영 당시 의원이 이거 검사 출신인데 최소한 사실관계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묻지마 폭로를 했다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큰 비난의 문제입니다. 대상이죠. 예, 당시 국회 법사위에서 했던 건데요. 그 자체도 문제지만 이것을 거짓 제보한 당사자가 또 국민의당의 최고위원인 그분들은 거짓 증거 제보가 이게 몸에 뱄나 봐요. 예? 그 문근용 씨. 네, 맞아요. 그것도 똑같은 케이스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네. 근데 국민들을 굉장히 띄엄띄엄 보시는 거죠. 그렇죠. 이거 금방 확인되는 건데 도덕질과 거짓말은 습관이라고 하는 거 습. 습. 불교에서 가장 위험한 걸 습이라냐 습. 습. 네. 수십 회의 윤회를 거듭해도 습은 고칠 수 없다. 아, 그럼 심각한데요. 예. 그걸 이제까지 몰랐다는 거예요? 나도 오늘 처음 알았어. 네, 어쨌든 이제 12월 이전에 통합론이 마무리돼야 될 것 같은데 물 이게 건너갔죠. 예 아마도 합의 이혼 형태로 갈라서게 되지 않을까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중도에서 39명 중에서 중간에서 갈등하고 결정 못하고 있던
있던 분들이 10명 플러스 마이너스 되잖아요. 네. 그분들이 이렇게 되면 이쪽으로 기웁니다. 반 안쪽으로 기울어요. 저러다가 진짜 막 가자는 집단 아니야? 그래서 지금 합의의원 얘기도 나왔는데 예. 39석 아닙니까? 예. 최명길 의원이 의원직 상실해서 그렇죠. 네. 그럼 과연 누가 38명 된 거 아니에요 이제? 아니 39명. 9명. 40석이었었어요. 예, 만 40석. 오. 그래서 과연 이제 원내 교섭 단체를 어느 쪽이 유지할 거냐? 지금 그것도 묘한 또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아니 비례는 글쎄 비례도 남아 있으면 그 당을 유지하는 쪽이 유리할 텐데 다수면은 그거 유지해야 되지 않나? 그렇죠. 소수 합하자는 사람이 소수는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가기 싫은 거죠. 특정 입장을 그렇죠. 지금 말씀하고 제 계십니다. 얘기를 계속 취재를 해보면 나갈 서로 안 나가죠. 나갈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네. 누가 아니, 나가냐? 서로 엄동설하네. 밀어내기는 그렇죠. 서로 밀어내기는 하고 있지만 나갈 사람은 나갈 없고.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누가 나가겠냐는 거예요. 선거 앞두고 정말. 네. 그러니까 그나마 이 간판이라도 있어야 선거 해보는데 지금 큰일 났다. 그러니까 내부에서 엄청난 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안철수 대표의 정무 감각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판적인데 제가 정부관계 있기나 해요. 아니 저한테 물어보셨는데 아니 본인들이 있기나 한 거를 인정을 해요? 아니 없다고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박지원 최고위원 관련해서 제 내밀한 얘기를 취재를 해봤더니 당시에 뭐 진상 조사를 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안철수 대표가. 그런데 당 내부에서 지금 무슨 진상 조사냐 당장 당원권 정지하고 그리고 누구요? 박지원에 대해서? 박지원 최고위원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최고위원 사퇴시키고 그다음에 징계위원회를 열어야 된다. 이거 진상조사위원회 할 일이 아니다. 너무 정무 감각이 없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진상조사하는 기간에 얼마나 많은 언론의 기사가 쏟아지겠습니까? 이거는 당을 스스로 참고로 참. 이렇게 방법을 알려줘요. 이건 선징계 네. 후 재심 청구하게 되면 소리 소문 없이 재심하는 거예요. 하면서 네. 뒷조사 해보는 거예요. 뒤에. 근데 하여튼 이제 그 정도로 감각이 없다라고 당 내부의 고위 관계자들이 우려를 하더군요. 오늘 뭐 그 불교 얘기 나왔는데 계속 불교 쪽으로 할까요? 그 안철수 대표가 무소유 정신이 있나 봐요. 정무 감각 무소유. 법정 스님의 무소유에 대한 책을 많이 읽으셨나? 예. 그리고 그 국민의당은 주제가를 하나 만들어주죠. 노래. 네. 나 가거든. 서로 안 나가려니까 나가거든. 조수미 씨 노래잖아요. 예. 좋은 조수미 씨 노래인데. 죄송합니다. 이 좋은 노래, 아름다운 노래를 이런 그 콩가루 상황에 아이고. 마구 적용을 해갖고 그래도 할 수 없어요. 내 입은 내 맘대로. My mouth, my mom. 아니 그거는 미국 분들이 해석하면요. 내 입은 나의 엄마? 뭐 이렇게 해석된단 신체 말이에요. 밟으면 수십은 뭐라. 작두 탔다 오늘. 그러네요. 자 다음 이슈 최근 평론가님. 주말에 네. 의사들 거리 집회를 열었다? 어제 오후에 제가 광화문에 나갔습니다. 예, 좀 더 뭐, 추울 때 열라 그러시죠. 그러니까 어제는 푹 했어요. 예. 오늘에 비하면. 오늘은 확 추워졌고요. 내일은 12도니까 내일 하시라 네네. 그러죠. 그 대신 어제 오전 이 기상으로 보면 비가 좀 와서 네. 이게 시위 가능하겠는가 했는데 어제 많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엔 의료인들 집회인지 모르고 그럼 이게 촛불 1주년 기념 모임이 있는 건가 아니면 또 어떤 산별 노조의 이 집회인가 그런데 의료인이라서 좀 놀랐는데 예, 결국은 이제 이거죠. 문재인 케어 반대다. 문재인 케어가 의사들에게는 좋지 않다. 왜냐하면 이게 비급여를 급여로 많이 전환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보험 혜택은 더 커버리지가 넓어지는 거고 그렇다면 역으로 기존의 의사들은 좀 비급여에 의존해서 수익을 챙겼던 게 많았던 거 아닌가. 그 비율로는 이제 16%가 조금 넘습니다. 이게 이제 급여로 포함되는 거예요. 정부는 또 31조 예산을 이제 맡아 떠 안아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제 제가 이렇게 직접 보니까 이렇게 큰 피켓들하고 현수막이 있는데 거기에 환자가 행복해야 의사도 행복하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시위의 내용은 의사가 행복해야 환자도 행복하다 이렇게 좀 바꿔야 되는 것 같아요. 선호를. 근데 저는 그것도 인정은 해요. 사실 의사가 마음 편하고 행복해야 환자들도 더 집중해서 케어할 거란 생각을 하는데 결국 이 문제는 급여 비급여의 싸움으로 문재인 케어 반대로 보여지지만 오랜 갈등인 이제 의료 수가 문제일 수 의료 수가 있다. 문제예요. 네네. 네. 의료 수가 현실화, 적정화 맞아요. 네. 이게 어디냐. 그래서 저는 의사분들을 또 무조건 비판하는 것도 문제고 옳지 않죠, 그거. 정부를 무조건 비판하는 것도 문제고 절충선을 빨리 찾아야 한다. 문재인 케어는 가야 할 길인데 문제는 의료인들도 거기에 동의해야지 직접 뭐 이 진료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계속 문제가 제기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케어, 공론화에
접점을 찾기를 기대해 봅니다. 의료 그 문재인 케어 하는 건 좋지만 진짜 의료 수가 현실화라고 하는 거 네. 이거는 의논을 좀 해봐야 되거든요. 네, 네. 그러려면 이제 또 보험 재정 문제도 따져봐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 3축을 갖고 잘 조정해 이제 한병도 그 정무수석이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듣고 계시나요? 아니 네. 정부가 해준다고 했어요. 네네네네. 의료수가 현실화를 단계적으로 예. 추진한다고 해서 그거 해준다고 했는데 이제 못 참고 어제 나왔던 멘트 중에 되게 와닿았던 게 아주 직설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문재인 케어 하면 동네 의원 다 파산한다. 그러니까 우리를 패스하고 동네 의원 노룩 패싱하고 대학병원으로 직행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너무 대놓고 하시니까 이해는 잘 되는데 약간 듣잡기 민망한 기가 아니,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네. 되나요? 지금 경제 전문 기자니까 그 가능성이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어르신들 특히 예. 이제 큰 병원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저처럼 어린애 키우고 이런 집들은 동네 병원 동네 가죠. 의원이 예. 가깝고 좋단 말이에요. 많이 안 기다리고. 그런데 일단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만 해도 큰 병원 좋아하세요. 일단 어디가 아프다 큰 병원. 그런데 여기서 지금 동네 의사들이 걱정하는 거는 의료보험이 보장성을 강화하면 큰 병원에 좀 더 부담 없이 갈 수 있게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검사 이런 것들도 급여가 늘어나면 기계를 갖춘 큰 병원에 갈 거다. 그러면 예. 우리 건널 뛰지 않겠느냐 이 걱정을 하는 1차, 거죠. 2차, 3차 병원에 그런 관계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지금은 여기 들렸다가 여기에서 넘기면 또 더 큰 병원 더 큰 병원 이렇게 가게 되는데 요 단계를 좀 넘어서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하고 그걸 있는 넘었으면 거예요. 그 큰 병원에서 안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원칙적으로? 현실적으로는 받아요. 그러니까 동네 의원을 먼저 들렸다가 뭐 의뢰서 이런 걸 받아서 가게 돼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받아주는 병원들이 사실 많아요. 어쨌든 그런 걸 영업이니까. 받아주는 것을 지금 규정 위반이니까 그런 걸 잘 관리 감독하고 수가 현실화하고 근데 그게 가름말을 타기가 되게 애매해요. 왜냐하면 요 병은 중해서 당장 가야 되는 병이고 예. 요 병은 아, 그게 잘 의원에서 구분이 안 해결될 수 된다. 있고 요게 그러니까 병이라는 게 진행 단계가 있기 때문에 간발의 차로 넘어가거든요. 정도가. 그래서 그게 좀 쉽지 않습니다. 사실. 저는 문재인 케어의 방향이 굉장히 옳다고 생각하는데요. 옳죠. 예. 옳고 그 방향으로 가야 되고 예. 그리고 이제 수가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의사들 입장에서 보자면 이제 특진료 같은 게 굉장히 큰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특진료 같은 것을 만약에 없애거나 뭐 일반화하거나 이러면 의사들 내부에서는 그게 이제 뭐 좀 이렇게 논란거리가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런 것들을 정부가 현실적으로 조정해줄 필요 이런 거는 있다. 근데 큰 틀에서는 그게 이제 수가 문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대학병원에서 특진료 같은 경우가 이제 이렇게 되면 점차 현실화되지 않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을 좀 해결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저는 이를테면 병상 문제라든가 뭐 이런 그렇죠. 거는 너무 잘하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시민들이 다 박수 칠 걸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찬성하고 의사들은 근데 의사들이 사실 지금 전체적으로 의사들도 많아지고 경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맞아요. 그 병원에 갈까 안 가고 그래갖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의사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님비나 뭐 이런 현상을 보지 말고 그 현실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그 보험 수가 현실화하는 문제, 급여 현실 하는 문제 등등을 좀 귀를 열고 좀 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의료 단체가 예. 이거예요. 어제 시위는 한번 보여주자. 아하. 우리도 좀 울분을 토해내야 되니까. 잘하셨어요. 오케이. 예. 왜냐하면 근데 그 안에 너무 여러 가지 이슈가 뭉쳐 있어요. 일단 자기들끼리 네. 의견 통일이 잘 안 돼. 예, 중요한 왜냐하면 게. 뭐 현수막들을 보다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어쨌든 이 한의들이 의료 장비 못 쓰게 해라. 한의사들이 왜 이 양의 장비들을 쓰느냐 이거 문제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게 또 한의 양의 간의 또 이해 그렇죠. 충돌 문제도 드러나고 이슈가 여러 개 쌓여 있는 의사들의 불만이 분출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도화를 하려면 의사도 의료 단체의 지도부가 결성이 돼서 정부와 협상에 들어가야 돼요. 정부도 그렇게 하겠다는 그리고 거거든요. 일반적인 네. 의사를 좀 모아야 되고 또 자 한의사들이 왜 그 양의 그 진료기구 쓰냐라고 하지만 네. 경희대 같은 경우는 양한 협진이 또 그렇죠. 들어가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21세기 콜라보 시대인데 동서의학 뭐 근데 이 저는 종합진료를 우리의 하죠. 의료 체제가 아프면 병원 가는 게 아니라 동네마다 주치의 제도가 있어서 그렇죠. 예방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방의학 관점에서 동네마다 꼭 내가 아파야 감기약 먹으러 그거 받으러 병원 가는 방식이 아니라 늘 평상시에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공적인 의료 시스템을 만들고 그렇죠. 체계를 의사들도 좀 그 안에서 뭐 이를테면 수가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게 공공의료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티즌의 반응 좀 어때요? 네티즌 다 네티즌 반응이 찬성이죠. 아니 이게 찬반이
갈려 있어요. 예. 왜냐하면 의사들의 입장도 일리가 있다. 아하. 혹은 뭐 이거는 자기 밥그릇 챙기기 아니냐 격돌이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어제를 보면 의료인들 주장은 어제 이제 3만 명 모였다. 경찰 추산 1만 명 모였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많이 의료인은 모였네요. 꽤 많이 모였습니다. 많이 그런데 지금 이게 네티즌들도 감론을 봐이거든요. 의료인이 아닌 네. 사람들 그 의료인인 척하고 껴있는 사람들 없었을까? 특별히 그래 보이진 최영일 않습니다. 평론가 여러분들. 아니요, 저는 거기서 저희 매부도 보고 아, 또 의사예요? 제 50견 오. 치료해줬던 이 정형외과 원장님도 보고 예. 그랬어요. 그랬는데 어쨌든 네티즌 이거 하나 말씀드리면 이런 사안을 좀 공론화위원회가 필요하지 않나요? 그렇죠. 공론, 어. 수기민주주의가 딱 필요한 거라고 봐요. 예. 왜냐하면 환자들, 의료 소비자들의 입장도 같이 넣어서 정부, 의료인 그리고 일반 우리 국민들 예. 맞아요. 여론을 함께 묶어 나가면 좋겠고 필요하면 의학 분업도 있었죠. 그동안 또 한방 양방 문제도 있었죠. 다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민수 형님 어쩔 수 없이 특진해야 하면 요즘 너무 힘들어요. 조대훈님 저는 뉴스는 보는데 정치를 너무 몰라요. 정치쇼 듣고 정치에 관심 좀 갖고 싶어요. 2주만 들으시면 됩니다. 자, 광고 듣고 저는 3부에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정봉재 정치쇼 3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최영일 평론가, 장윤선 기자님 그리고 박연미 경제전문 기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아까 뭐 하다가 많이 후루룩 끝냈는데 네, 아까 끝났습니다. 다 끝났어요? 네. 댓글도 다 읽어줬죠? 그럼요, 네. 그럼요. 아주 잘했네. 네, 잘했습니다. 진행자가 누구예요? 정봉주, 우유빛깔 정봉주. 그 아이유 아니에요?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우유빛깔에 소주빛깔 정봉주. 그건 인정입니다. 자, 다음 순서 박연미 기자님. 네. 제도권 시장에 대비한 비트코인이다. 몸이. 네, 비트코인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으실 텐데 예. 오늘 오전 한국 시간으로 오늘 오전 8시부터 시카고 옵션 거래소 CBOE에서 이제 비트코인 선물 거래가 시작이 됐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를 아버지로 드디어 부를 수 있게 됐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동안은 존재하는데 홍길동 전에서 이제 비트콩전으로 바뀐 거. 그렇죠. 비트콩전이야. 비트코인에 비트코 5탄원 비트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있는데 존재하는데 존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동안 시장에서는. 유령화.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정말로 제도권으로 들어온 거예요. 마치 우리가 개고기를 먹는 게 불법이잖아요. 예. 식용으로. 하지만 우린 먹고 있단 말이죠.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이제 개고기가 합법적으로 그 농축산이 이 법망 안으로 들어왔다 뭐 이런 상황인 그래서 이제 건데요. 거래되는데 이제 우리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한테 좀 기분 나쁘지만 어쨌든 이해는 되네. 그렇죠. 그래서 네. 우린 먹고 있다 그러시면 안 되고 네. 우리 중에 누군가는 먹고 있다. 뭐 네. 제가 먹는다고 했나요? 아니 그런 분들도 드실 것 같아. 계신다. 제가 이렇게 들었네요. 현실적으로 존재는 하는데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가. 그렇죠. 근데 이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불러라. 이게 오늘 오전 8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거래 시작 후 7분 만에 1월 인도분 120계약이 체결이 됐어요. 이래서 120계약. 그러니까 많지는 않죠. 계약이. 계약 체결 건수가. 비트코인 120개? 아니요. 계약 건수가 계약 건수가. 120개. 그래서 120개의 계약 건수. 시장이 쫙 열렸을 때는 16,66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다가 이제 제가 9시 기준까지 확인을 하고 예. 왔는데 16,000달러 선에서 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같더라고요. 1,800만 원 네네. 되겠네요. 이 정도 상황인 것 같은데 방금 저희가 그 광고 나갈 때 가격 보니까 한국 가격으로는 한 1,900만 원 정도 네, 고선에서 그 정도네요. 거래된다고. 그러면 이게 그 개장하기 하루 전 거래 가격보다는 약간 올라간 거예요. 올랐죠. 처음에는 그 선물 거래가 시작이 되면 이제 선물 거래에서 하락에 베팅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시장 거래가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하나 있었고 예. 우리 정부가 요거 요대로 두고 보면 안 되겠네 이런 분위기가 요사이 맞아요. 형성이 돼 있어서 규제설. 청와대에서도 글쎄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 이게 익명의 고위 관계자 발로 말이 예. 나오고 이제 아마도 조만간 법무부 금융이 이렇게 다 모여서 어떻게 이걸 다룰 것인가에 대한 방안이 논의가 될 거예요. 뭐 예. 제도권으로 흡수할 건지 아니면 거래를 뭐 제한을 할 건지 자격을 제한할 건지 이런 얘기가 맞물리면서 거래가가 뭐 어제 하루 전에는 좀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했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시장 거래 가격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기 지난 주말에 그 광풍이 불면서 네.
개당 2,500만 원까지 올랐다가 어제 1,450만 그렇죠. 원까지 떨어졌죠. 하루 사이에 40% 넘게 예, 하루 폭락. 사이에 1,000만 원 가량 네.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다시 시카고 선물 시장이 움직이면서 지금 현재가가 1,900만 원. 16,000달러니까 네. 1,900만 원. 맞아요. 우리나라 가하고 이제 우리나라 게 높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선물 시장이 형성이 되면서 미국 가격과 우리와 거의 균형을 맞춰지고. 맞춰 나가는. 그렇죠. 예. 커플링이 돼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이제 그 미국 제도권 시장에서 그래서 제도권에서 이걸 선물을 트레이딩을 하려면 이 존재가 좀 안정성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해서 주식 시장처럼 단기에 너무 많은 폭의 등락이 이루어질 경우는 서킷 브레이커처럼 잠깐 거래를 중지시키는 중지하고. 그런 어허. 장치들도 도입을 하기로 했어요. 아, 그런데 비트코인에 대해서. 네, 비트코인에 그럼 무척 대해서도. 안정화된다는 얘기네요. 그런데 이제 그건 좀 지켜봐야죠. 그런데 그 안정화라는 이게 선물 건. 옵션 시장에 네. 들어가면 변동성은 더 커져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딱 되면은 이게 투자가들이 아주 좋아하는 게 오를 거를 예상하고 사잖아요. 그렇죠. 이게 롱 포지션인데 떨어질 걸 예상하고 베팅을 하는 경우도 나와요. 숏 그렇죠. 포지션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게임의 룰이 아주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물 옵션 시장에 들어간 건 금 들어가 있고 뭐 네. 밀 들어가 있고 구리 들어가 있고 이런 식인데 비트코인도 하나의 자원으로 인정받은 거라 변동성은 커진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커지고 어쨌든 상대적으로 미래 전망은 예, 조금 더 그러니까 급등락은 커지지만 말씀하신 대로 평균선은 안정된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비트코인 투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이런 분들 계셨을 텐데 들어가는 근데 이게 건가요? 하라고 그럴 수는 없어요. 왜 하라고 그럴 수는 없냐면 이미 2015년에 독일에서 처음으로 네. 그 처음으로 뭐라 그래 거래 수단으로서 인정을 네. 한 거예요. 네. 그 결제 수단, 가상화- 결제 네, 수단. 네. 그다음 스위스도 인정을 했고, 그리고 일본이 올해 4월에 인정을 했고, 네. 네. 그럼 미국은 거래 결제 수단으로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비트코인으로 결제하는 업소들이 많이 늘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건 시장 자유를 맡기고 있으니까. 여행사에서도 결제가 가능하고 그렇죠. 지방세도 낼 수 있어요. 일본에서는. 미국에서는 일본에서. 네네. 일본이 아주 공격적으로 받아들여요. 네. 일본이. 그런데 우리는 오늘도 동아일보 사설을 봤더니 비트코인 광풍 어떻게 할 것이냐 규제해라 빨리. 근데 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IT 무슨 협회 회장한테 네. 왜 우리 정부 자꾸 규제 쪽으로 갑니까? 그랬더니 규제해야지 공무원들이 일이 생기죠. 네? 비트코인 규제 감독위원회 이런 게 생길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장관도 하나 더 생길 거고. 아니 그러니까 그분이 위원장은 생기겠네요. 저것도. 오중모인가 그분인데 네. 공무원들은요 자꾸 규제해야지 일이 생겨요. 아니 근데 본인은 기자할 거 아니에요. 누구요? 그 논설 쓴 사람은. 예. 그런데 이게 이제 그래서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제라고 하는 말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네. 왜 다른 나라가 이것을 수용하는 쪽으로 가는지 이런 것도 같이 봐줘야 되는데 지금은 또 그 금연시키듯이 네. 규제 쪽으로 하지 않으면 마치 이것은 반애국적 이런 분위기가 또 형성되고 있어요. 아, 그건 완전히 잘못된 거고요. 예. 규제라는 말은 맞는데 규제는 뭐냐면 지금 거래소가 이 신분이 불명확해요. 네. 미국에서는 이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게 됐다. 이게 이제 시장에 상장된 건데 네. 문제 우리나라에선 거래소가 많이 있는데 이름이 거래소지 사실은 플랫폼들이란 말이에요. 제가 그렇죠. 예. 여기 대해서 정부가 내용을 심사를 해서 허가제든 인허가제든 등록제든 이것을 시행하지 않으면 사기 피해는 더 커져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죠. 저렇게 하고 제도화해야 돼요. 제도화해서 여기에서 올 수 합법 있는 관리를 부작용 해야죠. 네. 합법적으로 관리하면서 오히려 시장은 활성화되고 피해자는 없게끔 하는 바탕을 좀 깔아주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리고 나머지는 유사수신 행위로 단속을 하든지 네. 사기는 단속을 엄격하게 해야지. 네. 그러니까 이게 규제 그러니까 all or nothing으로 예. 우리나라에서 비트코인 이제 안 되는 거야? 혹은 뭐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거야? 이게 문제예요. 저 선을 요즘 딱 그 붙여야죠. 최영일 평론가님 바쁘세요? 네, 왜요? 아, 비트코인 그러니까 이게 요즘 암호화폐라잖아요. 네. 암호화폐 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해 아, 드릴게요. 저는 연구 중인데 그래서 꼭 이 비트코인 관련 경제 프로를 나가면 네. 끝에 앵커가 끝날 때 질문은 똑같아요. 사요 그래서 말아요. 사야 됩니까 말아요. 말아야 그거 됩니까? 한번 그 얘기 해주면 안 돼요. 금융 전문가들이 다 그 얘기를 기피하는데 저는 말해줘요. 사세요. 왜냐하면 이게 투자하라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공부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늦어요. 그래서 카지노에 가셨다고 생각하고 딱 오늘 내가 잃어도 괜찮을 만큼 배팅 게임 하잖아요. 예. 그럼 그 생각하시고 10만 원도 좋고 50만 원도 좋고 뭐 부자인 분들은 100만 원도 좋은데 딱 플레이 했는데 내가 잃어도 아 술값
이런 셈 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정도만 사서 한번 추이를 보세요. 공부하시란 말씀이에요. 제가 그리고 보기엔 이게- 오늘 최영합 예. 최평 최평론가님 때문에 많이 사실 것 같은데. 아니 그러진 소액으로.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소액으로. 많이들 알고 있고 예. 그리고 하고 이게 있고. 예. 4차 산업혁명의 그 원천 기술이라는 블록체인 기술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사물과 사물끼리 거래가 되는 그 블록체인 기술이 선도적으로 지금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는 네, 거지. 그리고 이더리움이든 예. 뭐 비트코인이든 아까 그럼요. 말씀하신 저 말 너무 블록체인 투자 유도하는 기반의 쪽으로 가면 안 돼요. 우리 걸린다 그랬잖아요. 투자 유도하면 안 최평론가님. 되지. 학습 비용을 적절하게 쓰셔라. 예. 학원비? 아니 왜냐하면 저 학원 1비트코인이 했었잖아요. 1비트코인이 예. 2천만 원 내외 하니까 한 입 사는데 2천만 원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삼성전자 한 주 살려면은 기백만 원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는 알겠습니다. 0.00001비트를 예. 사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시죠. 자유한국당 소식 장윤성 기자님. 그 지난주에 갑자기 상황은 하기 싫어진 것 같아요. 아니요 살충제 논란이 있었잖아요. 살충제요? 아니 예, 살충제 논란. 뭐냐면 서청원 의원의 부인이 홍준표 대표의 부인에게 선물을 한 거예요. 그 바퀴벌레 살충제. 왜 이 살충제를 선물했냐면 홍준표 대표가 계속 친박을 향해서 바퀴벌레 뭐 이렇게 비판을 했었어요. 그랬었죠. 그래서 예 그러면서 야, 이제 성산에 싸움이 부인들까지 넘어간 거예요 이제. 그렇죠. 싸움이 부인들까지 넘어갔는데 이렇게 이게 하면 안 옳으냐. 되는데. 정치인들이 정치권 안에서 어떤 논쟁을 하는 것은 괜찮지만 네. 실제로 또 의원 사모님 모임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모임을 통해서 이게 살충제를 건네면 이게 이제 무언의 압박인 거거든요. 서청원 의원 아시는 것처럼 8선입니다. 대한민국에서 8선 국회의원 한 분이 몇 분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 중에 한 분이 서청원 의원이고요. 8선이면 여러분 48에 32, 32년 동안 동안 국회의원 하고 있는 국회의원이었다.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아니, 거예요. 32년 아니고 1년 지났으니까 예. 이제 29년째. 그러니까 근 30년 30년 들어가고 있어요. 한 세대를 국회의원을 하시는 분인 그렇죠. 거예요. 근데 이 분의 부인이 이런 살충제를 선물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정치권 안에서 굉장히 큰 화제가 되고 있는 건데요. 실제 그 총선 공천할 때가 되면 그 여의도 그 국회 출입하는 기자들 사이에서 그런 소문이 좀 돌아요. 서청원 의원 부인이 굉장히 세다며 이제 이런 소문이 도는데 그 자유한국당 안에서는 공천 받으려면 서청원 의원보다는 서청원 부인을 찾아가라 이런 소문도 있고 그랬었어요. 기자들 사이에서는. 근데 어쨌든 이것은 뭐 확인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더라 이런 정도로 말씀을 좀 드린데 네. 문제는 찌라시 이런 통신이네요. 게 과연 옳은 것이냐에 대한 얘기는 좀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팩트니까. 실제로 이게 실화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정말 살충제를 건넸단 말이야 뭐 이제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제가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아직도 자유한국당의 정치가 굉장히 좀 그 과거 네. 뭐 후진적인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이 그래서 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당의 원내대표는 누가 돼요? 원내대표는 지금 3파전인데요. 네. 그 친박의 홍문종 의원 네. 그리고 그 친홍의 김성태 의원 그리고 중도의 한선교 의원인데 홍문종 의원은 누구하고 단일화했지 않아요? 홍문종 의원은 지금 그 유기준 의원하고 단일화를 어제 했어요. 어제 유기준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홍문종 의원으로 이제 지지한다. 단일화하겠다, 예. 지지한다, 뭐 이제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근데 이제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하나는 한성교 의원이 중립이냐. 과연 원조 친박 아니고 네. 그렇죠. 제가 친박입니다. 공천 못 받고 친박 연대로 나왔던 분 아니에요? 아니요, 그러진 않았는데 이분이 친박임을 굉장히 그렇죠. 친박 연대로 나왔던 적이 있고 과거에요? 그리고 예 과거에 됐어요. 그리고 됐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서청원 의원이 친박 연대를 끌고 나가서 만든 당이 친박 연대죠. 근데 어쨌든 그래서 다시 통합을 한 건데 크게 따져 보면 친박 둘 대 친홍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요. 여의도 내부에서는 이러니 저러니 해도 김성태 의원이 유력한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내부를 취재를 해보면 꼭 그렇지만은 기류가 않다. 복잡하죠. 왜냐하면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홍준표 의원이 너무나 막말을 많이 했기 예. 때문에 그 홍준표 대표에 대한 일테면 정서적 반발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저렇게 그 거친 언사를 해서 당 내부의 분란이 매우 심각한 것처럼 하느냐. 그래서 나경원 의원 같은 알겠습니다. 경우는 자행위를 하지 말자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요 예산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전망은 또 그 4부의 최고의 전문가들 그렇군요. 정돈, 정택은 네, 그 맞네요, 얘기를 맞네요. 들어봐야죠. 그래서 네. 그만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바로 입을 다무시네요. 예. 자 다음
타워 크레인 사고. 이거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지난 진짜 이거 9일이었습니다. 계속 터져요, 토요일 오후 1시가 좀 넘은 시간인데 용인에 있는 건설 현장에서 타워 크레인이 무너졌어요. 타워 크레인이 넘어졌는데 여기에 일하시는 노동자 7분이 계셨었기 때문에 75m에서 떨어진 거예요. 결국 3명이 사망을 하셨고 4명이 부상을. 그래서 사상자 7명. 그런데 이게 이제 왜 안타까운 사고냐면 산재죠. 이게 안전사고인데 한 달 전에 정부가 타워 크레인 사고가 너무 많다. 종합대책을 내겠다 해서 대책을 낸 지 한 달 만에 또 대형 사고가 난 거고 이 사고 난 타워 크레인이 한 달 전에 검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뭐 부식 정도가 어떠냐, 용접은 뭐 안 뜯어졌냐, 그럼 이게 또 이 제대로 리벳들은 결합이 돼 있느냐 점검을 받았는데 합격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한 달 만에 사고가 났으니까 도대체 제대로 관리 감독이 되고 있는 거냐, 노후화된 걸 너무 막 쓰고 있는 거 아니냐, 또는 안전 관리 안 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일단은 여기에 다친 사망한 근로자들은 다 하청 노동자들입니다. 문제는 그거죠. 매번 네네 매번 네. 계속 그랬어요. 그래서 한 지난 한 달여 전에 또 사고 있었고 지금 최근에 한 28건의 사고가 줄을 잇고 있는데 전국의 타워 크레인 그러면 이거 전수 점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전수 점검을 하고 있는 건데요. 6개월 주기로 점검을 해요. 건설 전이나 혹은 이게 이제 작업에 들어갈 때 즈음해서 검사를 받는데 다른 중장비, 뭐 불도저, 지게차 이런 거에 비하면 주기가 짧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문제가 터지는 걸 보면 뭔가 허술한데 한 6,000개 정도가 전국 타워 크레인이 있습니다. 6,000개. 네. 일제 점검을 해서 이게 인사로 인한 참사는 더 이상 대한민국에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꼭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원청 하청이 문제도 심각하잖아요. 워낙 그렇죠. 정말 심각하죠. 그렇죠. 그래서 자꾸 사고가 잘 발생되는 거 보세요. 아니에요? 이게 몇 가지 패턴이 있는데 휴일에 주로 사고가 나요. 그리고 휴일에 이 정규직 근로자가 아니고 하청 노동자들은 쉬지 않고 일을 계속 하고 있어요. 건설 공정을 뽑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관리 감독에 부실 문제가 생기나? 이것도 지금 영상을 분석해 보면 뭔가 이상 징후가 있어요. 이상 작동을 하다가 끼우뚱하게 무게중심이 허물어지면서 넘어지는 게 다 보도가 됐거든요. 왜 작동했나? 지금 이제 이거 조사 중인데 과학적으로 분석을 하겠지만 어쨌든 오작동 아닌가? 누군가 수신호가 제대로 맞지 않았던 거 아닌가? 지난번에 났던 사고도 그야말로 완전히 훈련이 안 된 근로자들이 마구 작동하다가 심지어 조선소에서 2대의 타워 크레인 충돌한 적도 맞아요. 있어요. 이게 삼성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기업 브랜드를 들으면 아유 저런 대기업에서 이런 일이. 근데 문제는 현장은 방치돼 있었다는 게 나중에 자꾸 드러나니까 여기는 뭔가 그리고 현장에 원청 기업, 원청 기업에 기관. 소속되어 있는 노동자들도 아니고 거기서 이제 하청을 주고 그리고 이 하청 주는 이 크레인 같은 경우는 점검을 받았다고 하는데 늘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상에서 반드시 누군가 유도 작업을 해야 되는데 무전기 작동을 제대로 했는지 수신호는 맞는지 이게 허물어져서 지난번 사고는 휴게소를 덮치는 바람에 그렇죠. 쉬고 있던 근로자들이 더 사고가 컸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지금 계속 터져나오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것은 이게 1회 사고가 아니고 패턴이 있다. 이건 정부가 일제 점검 말씀하신 대로 혹은 아주 종합적인 이 대책 이런 게 필요한 시점을 지났습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사람이 생명을 잃는 것 중에 가장 끔찍한 게 전쟁이고 두 번째가 산재예요. 연간 산재 사망자를 산재 수위가 높습니다. 맨날 1등이야. 짜증나 죽겠어. 그러니까 아직도 후진적인 노동 현장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 반증입니다. 실제로 우리 노동 시간도 1위잖아요. 그렇죠. 독일보다 일주일에 4시간인가요? 더 일하고 월급은 70% 정도밖에 못 받는 걸로 좀 확인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시간 단축 문제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노동에 대한 점검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최근에 무슨 신세계 노동 35시간으로 줄인다고. 난 신세계라고 무슨 영화 신세계에서 노동을 줄이나? 유통업체 신세계입니다. 뭐 파격적이고 전 박수 쳐주고 싶습니다. 하청 문제가 그게 있네요. 산업 현장에서 전체 원청 회사가 관리 감독할 때 하청은 너희들 책임이니까 특별히 관리 감독을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단위별로 띄어서. 단위별로 띄어서.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 딱 하면 생기는 거네. 보상 문제도 또 생겨요. 누가 발을 보상할 뺄수 있는 거냐? 여지가 그렇죠. 생기니까. 우리는 내 턴키로 줬다. 아니, 이게 그러니까 턴키 베이스의 문제죠. 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청업체에 대해서는 원청이 책임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회사 일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이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그럼 해서 어찌 보면 원청 회사도 그렇죠. 좀 좋아하는 거죠. 살구면 책임 피하려고 하는. 책임을 선호하는 면피할 거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면피할 수 있는 대놓고 선호하는 거죠. 그렇죠. 하청을. 알겠습니다. 아유, 그 네 분 그 부상당한 분들도 그렇게 75m에서 떨어졌으면 거의 중상이겠네요. 중상자 많고요. 사망자가 그래도, 더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아직은 뭐 그거는 확실히 속단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생명엔 지장이 없다 이렇게 보도는 됐습니다. 3명은 이미 돌아가셨으니까. 알겠습니다. 자, 기름값 계속 올라요? 네, 저도 매일 차 가지고 다녀서 이 날마다 체감이 되는데요. 19주 연속이니까 지금 거의 5달째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상반기까지도 오를 거란 전망이 나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기름을 만들어내는 나라들이 이제 감산에 합의를 했어요. 이게 지난달 말의 상황인데 앞으로 1년 동안 내년 말까지 우리가 하루에 180만 배럴씩 감산을 하자. 생산량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공급 오르죠. 대비 유가가 올라가겠죠. 여기에다가 또 미국에서 이 지행 합의의 아이콘인 트럼프 대통령이 시원하게 중동을 향해서 한 방 쐈잖아요. 그렇죠. 예루살렘이 그렇죠. 있어라. 예루살렘 이스라엘 거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좀 중동에서 날마다 정정 불안이 굉장히 그렇죠, 고조되고 그렇죠.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상황들을 종합할 때 기름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럴 때는 기름을 가득 채워두시는 걸로. 국내 네. 유가도 곧 오르는 거죠. 그렇죠. 네. 선반영이 돼서 이제 한 3개월 뒤에 우리 기름값에 반영이 되니까요. 아. 이제 이럴 때는 가능하면 가득 채워주세요 해서 차에 기름을 비축해 두시는 게 유리할 수 있죠. 연말연시에. 네. 그래요? 미리 기름을 넣어놔야 되는 거예요? 아니 기름값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갑자기 네. 마음이 급해지네요. 이 오토바이는 가득 채워도 12.5리터밖에 안 들어가서 드럼통을 이 사야 사흘 타면은 앵꼬 돼요. 앵꼬는 뭐예요? MT 됩니다. MT. 바닥이 납니다. 바닥이 네. 난다. 아유 이런 네. 지상파에서 비속을 쓰다니 정중히 사죄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빨개지셨어요. 감산 합의한 배경이 네. 있어요? 그동안 예. 그 과거의 상황을 보시면 굉장히 오랫동안 저유가였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제 경제 상황이 안 좋으니까 경쟁적으로 석유를 퍼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너 죽고 나 죽는 거자. 그래서 감산 합의를 하자 이 회의를 몇 년째 계속해서 어렵게 감산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이번 감산 합의가 좀 더 세다는 느낌이 왔던 거는 내년 12월까지 1년 그리고 기존에 참여 안 했던 나라들 뭐 어떤 나라들 나이지리아 뭐 이런 나라들까지 여기에 참여를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상황이에요. 그리고 베네수엘라 같이 석유 많이 나는 나라는 지금 국가 부도 위기거든요. 싸갖고. 그렇죠. 그거로만 유일하게 국가 경제 유지가 그렇죠.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을 보면 이 주요 원유 산유국들이 좀 상태가 좋지 않고 중동에 정정 불안 있고 또 미국 뭐 셰일가스 있어서 이걸로 퉁 치면 되지 않아 이렇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생산량이 많지 않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셰일가스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분간은 올라갈 거다. 이게 시장의 컨센서스입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에서 모라토리엄 상황이니까 그렇죠. 우리 화폐 개혁할 건데 전자화폐를 가상화폐로 네. 내겠다. 그래서 석유가 많이 나니까 페트로커런시. 예. 근데 그 나라에서는 그 전자화폐가 오히려 안전자산으로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야 비트코인이 하루에 40%밖에 안 떨어져 다시 안전한데 비트코인이.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화폐는 더 떨어져요? 그 나라는 이제 자고 일어나면 막 지금 1000%씩 인플레가. 절하가 되는 네네.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술에 자기 나라 돈 싸들고 가서 빵 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다음 시간에 베네수엘라 상황을 한번 좀. 예, 재밌습니다. 네, 재밌네요. 흥미진진하게 가상화폐와. 돌아갑니다. 그럼 완전 융합 뉴스가 되는 건데. 자, 오늘 함께하신 최영일 평론가, 장윤성 기자, 박연미 경제 전문 기자님 함께하셨죠? 네, 함께했습니다. 인사하시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는 3부 마지막 캘리포니아 드림의 마마스 앤 파파스 노래 들으면서 4부 돌아오겠습니다. 4부 보수의 품격 채널